왜 아무나 들어와서 밥을 먹게 놔두느냐.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냐. 중간 관리자의 거친 목소리가 구내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죠. 그 조용한 노인이 바로 이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벌써 3개월째 이어진 습관이었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회사가 과연 자신 없이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김 회장의 모습은 여느 퇴직한 노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등도 조금 구부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식당 입구에 도착한 김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원들로 가득했죠. 젊은 신입사원들부터 중간관리자급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아, 저기 또 그 할아버지 오셨네.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회장은 그 말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트레이를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메뉴는 불고기 정식이었죠. 평소보다 조금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밥 많이 드릴까요? 배식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적당히 주세요. 김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밥을 받은 김 회장은 늘 앉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식당 한구석 창가 자리였죠. 그곳에서는 회사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들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김 회장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방문객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근처에 사시나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아마 그런가 보죠. 여기 밥이 싸고 맛있으니까.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자신이 30년 넘게 이끌어온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회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 없이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식사를 마친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트레이를 정리하고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오늘 회의 자료는 언제 나오나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내일까지는 나올 거야.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박 과장이라 불리는 중년 남성이 대답했죠. 김 회장은 그 박 과장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임원회의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 모든 직원을 다 알 수는 없었죠. 식당을 나서며 김 회장은 오늘도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평범함이 곧 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사흘 후 김 회장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구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식당 안은 한결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상태였어요. 김 회장은 언제나처럼 트레이를 들고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정식이 메뉴였죠. 배식을 담당하던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김치찌개 드실까요? 그 여직원은 이미 김 회장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 젊은 여직원의 이름표를 보니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았죠. 정수진은 김 회장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가 특히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김 회장은 그런 정수진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박하고 진실한 인간미였거든요. 밥을 받아든 김 회장은 늘 앉던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야, 거기 아줌마 박 과장이라 불리는 중년 남성이 정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나 들어와서 밥을 먹게 놔두느냐. 김 회장은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박 과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냐. 직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공짜로 밥 먹는 걸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 박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정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구내식당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나 방문객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박 과장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같은 알바생 주제에 김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오며 수많은 직원들을 만났지만 이런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정말 그게 아니에요. 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오셔서 식사비도 제대로 지불하시고 계세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박 과장은 정수진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닥쳐. 내가 말할 때 입 다물고 있어. 알바생 주제에 나한테 훈수나 두고. 그 순간 김 회장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이 먼저 움직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수진은 김 회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시던 식사 계속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리고는 박 과장을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구내식당 이용 규정에도 문제가 없고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세요. 박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진짜 나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야. 김 회장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박 과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박 과장은 비로소 만족한 듯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알바생 주제에 건방지게. 그리고는 김 회장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 회장은 식사를 마저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정수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았는데. 정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내일도 또 오세요. 하지만 김 회장은 정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같이 일하는 선배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냥 넘어가. 박 과장 원래 성격이 그래.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어르신을 보호하려고 한 일인데
왜 자신이 혼나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내식당 책임자인 김대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대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대리를 따라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수진 씨, 오늘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박 과장님이 어르신에게 불쾌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내식당 이용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잘못된 건 없었어요. 김대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네요. 박 과장님이 인사팀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셨어요. 항의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바생이 관리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신고하셨어요. 김대리의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규정을 설명한 것뿐인데 저도 알아요. 수진 씨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정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김대리의 말은 정수진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대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계약 해지입니다. 죄송해요. 김대리도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수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대리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박 과장님께 직접 가서.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인사팀에서 공식 문서까지 나왔어요. 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은 그저 아르바이트생일 뿐이고 박 과장은 회사의 정식 관리자였으니까. 그럼 오늘로 끝인가요? 정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급여는 내일 입금해 드릴게요. 김대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짐을 챙기고 구내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 구내식당에는 정수진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배식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갔지? 어제 갑자기 그만뒀다던데 왜 갑자기? 글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런 대화 사이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괜히 오지랖 부리더니 결국 저렇게 되네. 그러게 알바생 주제에 관리자한테 덤빈다고 하더라. 요즘 젊은 애들이 예의가 없어. 김 회장은 그날도 어김없이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배식대에 정수진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새로운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제까지 여기서 일하던 분은 그분 그만두셨어요. 새로운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 회장은 며칠간 구내식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개운치 않은 기분 때문이었어요. 정수진이 갑자기 그만뒀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직원 한 명의 퇴사쯤은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 회장은 결국 다시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한창인 시간대였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배식대에 서 있는 새로운 직원을 보며 김 회장은 정수진의 부재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은 정수진만큼 친절하지도 세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밥을 퍼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뭘 드시겠어요? 새로운 직원이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김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밥을 받아든 김 회장은 평소 자리로 가면서 주변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정수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였죠. 새로운 알바생 어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글쎄, 전에 있던 수진이가 훨씬 나았지.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수진이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 평소에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는데 들어보니까 박 과장이랑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데. 김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박 과장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다른 직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진이가 손님 보호하려다가 박 과장한테 찍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정수진이 그만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 일 나도 들었어. 한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때문에 박 과장이 화냈는데 수진이가 그 할아버지 편을 들었다고. 김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정수진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 다른 직원이 궁금해했어요. 글쎄, 매일 오던 분인데 요즘엔 안 보이네. 김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구내식당을 나섰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회장실로 돌아온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불의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인사 담당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무, 최근에 구내식당 관련해서 직원 징계나 해고가 있었나?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며칠 전에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이 계약 해지되었네요. 관리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박 과장이 신고한 건인데 알바생이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정수진은 단지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박 과장이라는 사람, 어느 부서인가? 영업이팀 박민호 과장입니다. 올해로 입사 12년 차고요. 김 회장은 그 이름을 메모해 두었어요. 이제 정확히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상무, 그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나? 개인정보라서 조금 곤란한데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 조용히 알아봐주게. 상무는 회장의 진지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정수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정수진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일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의 문제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거든요. 먼저 김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현재 감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이 팀장은 김 회장과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였죠. 팀장, 개인적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이 팀장이 궁금해했어요. 구내식당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알아봐 주게.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 해고 건 말이야. 이 팀장은 김 회장의 진지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직접 인사팀 자료실에 들렀어요. 평소에도 가끔 회사 현황을 점검하러 오던 곳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은 회장이 오자 긴장한 기색을 보였죠. 최근 직원 징계 현황을 보려고 하는데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서둘러 자료를 가져왔어요. 김 회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수진의 계약 해지 관련 서류도 그 안에 있었어요. 박민호 과장이 제출한 신고서를 보니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고객에게 회사 방침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불손한 태도로 항변했음. 김 회장은 그 문장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거든요. 정수진은 단지 구내식당 이용 규정을 정확히 설명했을 뿐이었는데 이 신고서 외에 다른 증거나 증언은 없나?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인사팀 차장이 대답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었어요. 이틀 후, 이 팀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김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팀장이 두터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박민호 과장의 평소 행적을 조사해 봤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난 2년간 그의 부서에서만 아르바이트생 5명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고요. 모두 박 과장의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직원들 사이에서 박 과장의 갑질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복이 두려워서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네, 여기 보세요. 이 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신입사원이 박 과장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휴직했고요. 올해 초에는 계약직 직원이 박 과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료들을 보며 치를 떨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박 과장이 평소에 회장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김 회장은 이 팀장을 바라봤어요. 늙은 회장이 언제까지 자리에 있을 거냐.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닙니다. 이 팀장이 힘들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무례하게 굴던 박민호의 평소 성향을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된 것이었어요. 팀장, 정수진이라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나? 네, 그 학생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이 팀장이 바로 대답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근무 태도도 완벽했고요. 동료들과 고객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매일 오시는 어르신 한 분을 정성스럽게 챙겨드린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어르신이 바로 자신이었고 정수진은 자신을 고호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를 받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 회장은 인사 담당 상무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상무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상무, 며칠 전에 말했던 구내식당 아르바이트 직원 해고 건 기억하나? 김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해고된 정수진이라는 학생을 즉시 복직시키게. 정직원으로 말이야. 상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직원으로요. 하지만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근무 태도와 인품을 직접 확인했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상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박민호 과장을 당장 불러들이게.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박민호가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민호는 김 회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박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 바로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죠. 안께 김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과장, 며칠 전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보게.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회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상대가 나인가? 김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수진이라는 학생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보게. 박민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게 아니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권력을 남용한 거지. 조사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군. 박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부터 부산 지점으로 발령이야. 김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정직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거야. 박민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전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 회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안품과 행동입니다. 임원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김 회장의 말을 들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이틀 후 정수진은 깜짝 놀라며 인사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직 제안을 받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군다나 정직원으로의 제안이라니 정말인가요? 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첫 출근 날 정수진은 구내식당을 지나가다가 김 회장과 마주쳤어요. 김 회장은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정직원이 된 것을. 어르신 덕분입니다. 정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김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내게도 큰 울림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마주보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종종 뵐게요. 정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맛있는 식사 부탁해요. 김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수진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으로, 김 회장은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